산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든 좋으니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산타는 없습니다. 그래, 산타는 없어. 대신 너를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있답다. 그래, 산타는 없어. 대신 산타클로스는 없습니다. 73세 강윤철은 그렇게 믿으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12월 24일 저녁 7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렸습니다. 집집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철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어둡고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구나. 쓸데없는. 윤철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전국이 축제 분위기인데요. 서울 명동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윤철은 TV를 껐습니다. 축제? 무슨? 윤철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달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라면을 꺼내 끓였습니다. 혼자 먹을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사는구나. 윤철은 라면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8시. 이제 뭘 하지? 윤철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밖에서 캐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 더 웨이. 윤철은 귀를 막았습니다. 시끄러워.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윤철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40년의 교직 생활. 윤철은 40년간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1975년 25세의 나이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윤철은 변했습니다. 1980년대 윤철은 5학년 담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장문을 써왔습니다. 나의 꿈. 저는 커서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주에 가서 별들을 보고 싶습니다. 윤철은 그 장문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현실성이 없음. 다시 쓸 것. 학생이 울었습니다. 선생님, 왜 안 돼요? 내가 우주 비행사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0.00001%도 안 된다. 꿈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다시 써오너라. 이번에는 현실적인 꿈으로.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동료 교사가 윤철에게 말했습니다. 윤철 선생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는 꿈이 필요한데. 꿈? 현실도 모르면서 무슨 꿈입니까? 일찍 깨우쳐주는 게 그 아이를 위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1990년대 윤철은 이제 베테랑 교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흥분해 있었습니다. 선생님,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저도요. 선물 받았어요. 윤철이 말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 선생님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부모님이 준비한 선물입니다. 한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현실을 보십시오. 산타클로스는 만화에나 나오는 인물입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반짝임이 사라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부모가 항의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꿈을 먹고 자랍니다. 거짓말로 키운 꿈은 무너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현실을 가르치는 게 낫습니다. 학부모는 화가 났지만 윤철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윤철은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교사로 불렸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엄격하게 대한다고, 꿈을 꺾는다고. 하지만 윤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 세상은 냉정하다. 일찍 배우는 게 낫다. 어느 날 교장이 윤철을 불렀습니다. 윤철 선생님, 학부모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민원입니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너무 냉정하게 대하신다고요. 저는 현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희망도 필요합니다. 희망? 근거 없는 희망은 독입니다.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방식을 바꿀 생각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윤철은 그 후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8년 윤철은 드디어 정년퇴임을 맞았습니다. 퇴임식 날 동료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누구도 진심으로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교장이 형식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강윤철 선생님, 4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례적인 박수였습니다. 윤철은 단상에 올라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현실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더 크게 치지 않았습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윤철은 혼자 학교를 나왔습니다. 40년을 일한 학교. 하지만 아무도 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철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퇴임 후 윤철은 혼자 살았습니다. 아파트 3층. 작은 집이었습니다. 윤철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대 여성이 떠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차가워요. 사람 같지 않아요. 윤철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사람 같지 않다. 하지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다. 이게 현실이다. 그 후로 윤철은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외동이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도 친하지 않았습니다. 윤철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퇴임 후 첫 해, 윤철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잠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퇴임 후 2년째, 윤철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점원에게 하는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게 윤철의 하루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윤철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70대 노인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구분 등. 나는 늙었구나. 윤철은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퇴임 후 3년째, 윤철은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철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TV를 켰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윤철은 TV를 껐습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없다. 윤철은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뭘 한 거지? 2024년 12월 1일 윤철은 아침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윤철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옆집에 이사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새 이웃이 오나? 윤철은 관심 없다는 듯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기 할아버지 계셔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철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큰 눈, 환한 미소, 분홍색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윤철에게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윤철은 당황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는 하은이에요. 6살이에요. 소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철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이름이 뭐예요? 강윤철. 강윤철 할아버지, 여기 사세요? 응. 우와, 그럼 이웃이네요. 저희 오늘 이사 왔어요. 하은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윤철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해 보이는 손. 하지만 윤철은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나 바쁘다. 윤철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윤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철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옆집에서는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하은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인가? 윤철은 커튼을 쳤습니다. 상관없다.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윤철은 소파에 앉아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미소, 큰 눈, 귀엽긴 하네. 윤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철은 가끔 하은이를 마주쳤습니다. 하은이는 매번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윤철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은이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웃었습니다. 어느 날 윤철이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쌀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와 할머니가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가 윤철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머니가 윤철이 든 쌀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쌀 드세요? 무거우시겠어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집 가는 길인데 같이 가요. 할머니가 쌀을 들려고 했습니다. 윤철은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윤철은 쌀을 들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바쁘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할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신가 봐. 윤철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무뚝뚝하다. 윤철은 집에 도착해 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은이와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하은이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윤철은 그 모습을 한참 보았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12월 8일, 윤철은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윤철은 짜증스럽게 창밖을 보았습니다. 옆집 마당에서 하은이와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별 달아요. 그래, 하은아. 잘했어. 하은이가 웃으며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반짝이는 전구, 금색별, 빨간 리본. 트리가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윤철은 그 모습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하은이가 우연히 윤철을 보았습니다. 아, 할아버지. 하은이가 창문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트리 보세요. 윤철은 재빨리 커튼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도 트리 하세요. 예뻐요. 윤철은 귀를 막았습니다. 시끄러워. 하지만 몇 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철은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 온 김미숙입니다. 손녀 하은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강윤철입니다. 네,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하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요.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숙이 쿠키 봉지를 건넸습니다. 크리스마스 쿠키를 구웠는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윤철은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 미숙이 당황했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봤어요? 별로. 하은이의 미소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정말 예쁜데. 할아버지도 트리 하세요. 안 한다. 왜요? 필요 없으니까.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트리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잖아요. 윤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없다.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산타클로스는 없어. 그건 어른들이 만든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 속지 마.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하지 마세요. 미숙이 급히 하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우리 들어가자. 하지만 할머니, 들어가자. 미숙이 윤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폐를 끼쳤네요. 미숙이 하은이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윤철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은이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윤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실을 말한 게 뭐가 잘못이야. 다음 날 저녁, 윤철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미숙을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이 인사했습니다. 윤철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하은이가 실례를.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윤철은 미숙을 보았습니다. 미숙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이한테 산타클로스 이야기 좀 해주지 않으셨으면 해요. 왜요? 미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은이가 아파요. 미숙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백혈병이에요.
2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윤철은 놀랐습니다. 백혈병? 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래요. 치료를 계속하고 있지만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겨울이 고비라고. 하은이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못 넘길 수도 있대요. 윤철은 충격받았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산타클로스를 정말 좋아해요. 매년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고 트리를 장식하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고 올해도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하은이가 버티는 이유예요. 미숙이 윤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 꿈만은 지켜주세요. 하은이한테는 그게 전부예요. 윤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산타클로스가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한테는 그리고 거짓말로 위로하는 건 더 잔인한 일입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아프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으로 희망을 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하은이한테 뭘 믿으라고 해야 하나요? 윤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매일 아파요. 6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고통받아요. 그런 아이한테 유일한 희망이 산타 할아버지예요. 크리스마스예요. 그걸 빼앗으시는 겁니까? 윤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제발 하은이 앞에서는 산타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이요. 윤철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은이 앞에서는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철은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6살, 백혈병. 윤철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저렇게 어린아이가. 다음 날 아침, 윤철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철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아래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마이너스. 윤철은 그 그림을 한참 보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윤철은 그림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쓰레기통 위에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철은 그림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버리지. 그 후로 매일 하은이는 윤철의 집 앞에 그림을 놓고 갔습니다. 둘째 날 크리스마스 트리 그림이 왔습니다. 셋째 날 산타클로스 그림이 왔습니다. 넷째 날 눈사람 그림이 왔습니다. 다섯째 날 할아버지가 웃는 그림이 왔습니다. 윤철은 매번 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못하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랍이 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철은 그림들을 꺼내 펼쳐 놓았습니다. 책상 위에 가득한 그림들, 모두 하은이가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윤철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서툰 솜씨였습니다. 색깔도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러는 걸까? 윤철은 하은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환한 미소, 큰 눈, 그리고 백혈병. 윤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2월 15일, 윤철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났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아프니 더 힘들었습니다. 윤철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윤철은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11시, 12시. 윤철은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철은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이와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신데 혹시 편찮으세요? 감기 좀 걸렸습니다. 어머, 그럼 안 되죠. 잠깐만요. 미숙이 집으로 뛰어갔다가 보온병을 들고 왔습니다. 죽 끓였어요. 드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사시는데 아프시면 큰일이에요. 미숙이 윤철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죽을 따라 주었습니다. 윤철은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하은이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조금. 저도 자주 아파요. 그래서 할아버지 마음 알아요. 하은이가 윤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은이가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윤철은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순수한 얼굴, 진심 어린 기도. 윤철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미숙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은 드셨어요? 아직. 제가 사다 드릴게요. 어떤 약 드세요? 종합 감기약이면 됩니다.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은이랑 같이 갔다 올게요. 미숙과 하은이가 나갔습니다. 30분 후 돌아와 약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얼마입니까? 아이고, 괜찮아요. 아니, 돈을. 이웃끼리 이런 거 가지고 돈 받나요? 그냥 드세요. 미숙이 웃었습니다. 하은이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약 먹고 빨리 나으세요. 고맙다. 윤철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숙과 하은이가 돌아간 후 윤철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약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철은 그것을 한참 보았습니다. 이웃. 이런 게 이웃인가? 윤철은 평생 이웃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따뜻했습니다. 윤철은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3일 후 윤철의 감기가 나았습니다. 윤철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숙 씨와 하은이 덕분이구나. 윤철은 결심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 윤철은 마트에 가서 과일 바구니를 샀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숙이 나왔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감기 다 나으셨어요? 네. 저번에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이거. 윤철은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답례입니다. 어머, 이러실 필요 없는데. 받으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미숙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그때 안에서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하은아, 할아버지 오셨어. 하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감기 다 나으셨어요? 응, 내 덕분에. 와, 다행이다.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윤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미숙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미숙이 윤철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윤철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하은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윤철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그림들 봤어요? 응, 봤어. 예뻐요? 응, 예뻐. 정말요? 와. 하은이가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그림 매일 그려요. 왜? 할아버지 좋아하니까요. 윤철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를 좋아한다고 미숙이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할아버지 정말 좋아해요. 매일 할아버지 이야기만 해요. 그래요? 네. 할아버지한테 그림 드렸어요. 할아버지 오늘 봤어요. 그런 이야기만 해요. 윤철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놀아요. 놀다니? 네. 저래고 있어요. 같이 만들어요. 하은이가 윤철의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윤철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하은이의 방, 작은 침대, 책상, 장난감들, 그리고 벽에는 산타클로스 그림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레고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집 만들어요. 나는 레고 못해.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은이가 레고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윤철도 조심스럽게 블록을 쌓았습니다. 할아버지, 잘하시네요. 그래. 네. 할아버지 손재주 좋으세요. 두 사람은 함께 레고를 만들었습니다. 30분 후 작은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우리 잘 만들었어요. 하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윤철도 미소 지었습니다. 재미있네. 이런 것도. 그때 미숙이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하은아, 약 먹을 시간이야. 네, 할머니. 하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윤철도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숙이 약을 꺼내 하은이에게 주었습니다. 하은이가 약을 먹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쓰다. 미숙이 물을 주었습니다. 윤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매일 약을. 윤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벌써 가세요? 네. 오래 있으면 폐가 될 것 같아서.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은데. 하은이도 즐거워했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와요. 그래. 약속이에요. 응. 윤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늘 즐거웠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윤철과 하은이는 자주 만났습니다. 하은이는 거의 매일 윤철의 집 앞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윤철은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은이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색연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그림 그려요. 나는 그림 못 그려.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뭐 그릴 거예요?
모르겠다. 그럼 하늘 그려요. 하늘. 하늘? 네. 파란색으로. 윤철은 파란색 색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하늘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와, 할아버지 잘 그리시네요. 이게, 네, 진짜 하늘 같아요. 윤철은 하은이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은이는 무지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할아버지, 무지개예요. 예쁘네. 그죠? 저 무지개 정말 좋아해요. 두 사람은 한참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른 날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공원 가요. 멀지 않니? 아니에요. 가까워요. 하은이가 윤철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윤철은 하은이의 작은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낙엽 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각사각 소리나요. 그래. 할아버지도 밟아보세요. 윤철도 낙엽을 밟았습니다. 사각사각. 재밌죠? 응, 재밌네. 하은이가 낙엽을 모아 공중에 뿌렸습니다. 와, 낙엽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윤철도 따라했습니다. 낙엽을 모아 공중에 뿌렸습니다.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재밌어 하시네요. 윤철도 웃었습니다. 이런 것도 재미있구나. 또 다른 날은 함께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미숙이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랑 같이 쿠키 만드실래요? 저는 요리를 못하는데. 괜찮아요. 간단해요. 세 사람은 주방에 모였습니다. 미숙이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밀대로 밀어요. 하은이가 밀대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해요. 윤철도 밀대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반죽을 밀었습니다. 이제 틀로 찍어요. 별 모양, 하트 모양, 트리 모양. 하은이가 신나게 찍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트리예요. 예쁘다. 쿠키를 오븐에 넣었습니다. 20분 후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다 구워졌어요. 미숙이 쿠키를 꺼냈습니다. 하은이가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윤철도 하나를 먹었습니다. 바삭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정말 맛있네. 그죠? 할아버지,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만든 거구나. 12월 20일 저녁, 미숙이 윤철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랑 저녁 드세요.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윤철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식탁.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응, 맛있다. 제가 상추 땄어요. 우리 집 화분에서. 그래, 대단한데? 할아버지도 드세요. 하은이가 상추를 윤철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윤철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행복하구나. 이런 게. 식사 후 하은이가 방에서 놀고 있을 때 미숙이 윤철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가 할아버지 정말 좋아해요. 그래요? 네. 매일 할아버지 이야기만 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할아버지랑 놀았어요. 그런 이야기들. 윤철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숙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미숙이 눈물을 참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부모는 제 딸과 사위였어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은이가 4살 때였어요. 그날 세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다가 빗길에서 미끄러져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과 사위는 그 자리에서 하은이만 살았어요. 큰 부상 없이 그 후로 제가 하은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하은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자주 열이 나고 멍이 들고 병원에 갔더니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래요. 윤철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잃고 아프기까지 해서 하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근데 하은이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항상 웃었어요. 제가 하은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하은이가 행복했으면 하는데 할아버지가 오신 후로 하은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미숙이 윤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은이한테 웃음을 주셔서. 윤철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하은이가 저한테 행복을 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은이가 윤철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받고 싶어요? 윤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원이 없어. 왜요? 다들 소원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이미 다 가진 것 같아. 무엇을요? 너 같은 친구.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친구라고 생각해요? 응. 와, 저도 할아버지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하은이가 윤철을 껴안았습니다. 윤철도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친구구나.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소원 빌었어요. 무슨 소원? 비밀이에요. 크리스마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 근데 힌트 줄게요. 뭔데? 할아버지랑 관련된 거예요. 네, 헤헤.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윤철도 웃었습니다. 이 아이의 소원이 뭘까? 12월 23일 새벽 3시. 윤철은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구급차가 옆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철은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하은이를 들것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미숙이 울부짖었습니다. 윤철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미숙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코피가 나고 의식이 급성 악화래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구급차가 출발하려 했습니다. 윤철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됩니까? 네, 타세요. 윤철도 구급차에 탔습니다. 구급차 안, 하은이가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윤철은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은아, 제발. 새벽 4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은이는 바로 응급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철과 미숙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아침 7시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미숙이 일어났습니다. 네, 환자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급성 악화로 인해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고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를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미숙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안 돼요. 하은이가
윤철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하은이는 아직 윤철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윤철과 미숙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숙이 울며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어제 저한테 그랬어요.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 올 거라고, 선물 받을 거라고. 근데 크리스마스도 못 맞이할 수도 있대요. 어떡해요? 윤철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이는 강한 아이입니다. 이겨낼 겁니다. 하지만 윤철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윤철은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은이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윤철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아, 제발 버텨. 윤철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평생 기도해 본 적 없는 윤철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산타클로스시여, 누구든 제발 하은이를 살려주세요. 윤철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아이들한테 꿈을 주지 못했습니다.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저한테 모든 걸 주었습니다. 웃음을, 행복을, 사랑을. 제발 하은이를 살려주세요. 저 대신 하은이를. 윤철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 7시, 윤철은 미숙과 함께 중환자실 앞에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면회 가능합니다. 5분만요.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하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야. 하은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야. 아파? 조금. 그때 하은이가 윤철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도 왔어. 윤철이 하은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응, 맞아. 산타 할아버지 오실까요? 윤철은 하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올 거야. 꼭 올 거야. 정말요? 응.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하은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은아, 너 산타 할아버지한테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크리스마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 꼭 말해줘. 하은이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나가주셔야 해요. 두 사람은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윤철은 복도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산타가 되어야겠다. 윤철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준비할 게 있어서. 윤철은 병원을 나갔습니다. 윤철은 택시를 타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습니다. 백화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윤철은 크리스마스 코너로 갔습니다. 산타클로스 의상을 샀습니다. 빨간 옷, 빨간 모자, 흰 수염, 검은 부츠, 그리고 장난감 가게로 갔습니다. 인형, 그림책, 색연필 레고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손녀분 선물이세요? 윤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손녀 같은 아이한테 줄 겁니다.
아, 좋으시겠어요. 윤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윤철은 산타 의상을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73세 할아버지가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윤철은 웃지 않았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윤철은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하은이에게. 할아버지야. 하은아, 할아버지는 평생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았어. 아이들한테도 산타는 없다고 가르쳤지.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할아버지는 알았어. 산타클로스는 있어.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하은아, 할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해.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고마워, 하은아. 할아버지한테 웃음을 줘서, 할아버지한테 행복을 줘서,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가르쳐 줘서. 하은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너는 꼭 나을 거야. 그리고 우리 내년 크리스마스에도 함께 보내자. 사랑해, 하은아. 산타 할아버지가. 윤철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월 24일 밤 10시, 윤철은 산타 의상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큰 선물 가방을 들고. 택시 기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윤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산타 차림의 윤철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산타 할아버지. 정말이다. 윤철은 개의치 않고 걸었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철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는 어떻습니까? 조금 안정되었어요. 깨어났어요. 다행이군요. 할아버지, 이 모습이. 저는 산타클로스입니다. 윤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윤철이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네. 잠깐만요. 간호사한테 말씀드릴게요. 미숙이 간호사와 이야기했습니다. 간호사가 윤철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들어가세요. 환자분한테 좋은 선물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윤철은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중환자실 안. 하은이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철이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하은이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그래, 하은아. 산타 할아버지란다. 하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산타 할아버지세요? 그럼 내가 매년 편지 보내줬잖니. 와. 하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철을 보았습니다. 윤철은 하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은아, 내 소원이 뭐니?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랑 함께 크리스마스 보내고 싶어요. 할아버지? 네. 옆집 할아버지요. 강윤철 할아버지. 윤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가 저랑 놀아주시고 웃어주시고 저를 사랑해주셔서. 하은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윤철이 산타 수염을 벗었습니다. 하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응, 나야. 하은아.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였어요? 윤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산타란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있었어요. 응, 있어. 산타는 진짜 있어. 할아버지, 고마워요. 윤철이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하은아, 나도 고마워. 정말,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가 웃는 모습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항상 슬퍼 보였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웃으시잖아요. 저 때문에. 그래, 너 때문이야. 하은아.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윤철은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윤철은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하은아, 이거 다 내 거야. 와, 인형, 그림책, 색연필 레고. 하은이가 선물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다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응, 산타 할아버지가 준 거야. 하은이가 인형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윤철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것도. 하은이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하은아.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해요. 저, 나을게요. 그리고 내년 크리스마스에도 같이 보내요. 그래, 약속한다. 윤철이 하은이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꼭 약속한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윤철과 하은이는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둘이서 윤철은 하은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은이는 윤철의 손을 잡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윤철은 하은이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크리스마스 아침,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고 활력 징후도 안정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윤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아, 정말 다행이다. 하은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윤철과 미숙이 병실로 갔습니다. 하은이가 침대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은아. 미숙이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하은아, 정말 다행이다. 윤철도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전화 왔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제 소원 들어주셨어요. 그래, 할아버지랑 크리스마스 보내는 거, 그리고 나는 거. 윤철이 말했습니다. 하은아, 너는 강한 아이야. 정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 버틴 거야. 세 사람은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상태는 계속 좋아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호전될 줄은 정말 기적입니다. 1월 중순 하은이가 퇴원했습니다. 윤철과 미숙이 함께 병원에서 하은이를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집이다.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은이가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제 방 봐요. 윤철이 따라갔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가 돌아올 때까지 트리 그대로 놔뒀대요. 그래. 할아버지, 같이 트리 보면서 놀아요. 그래. 두 사람은 함께 방에서 놀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2월, 하은이는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미숙이 울며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환자분이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윤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변의 사랑이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윤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아, 정말 다행이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할아버지, 이제 매일 놀 수 있어요. 그래, 매일 놀자. 윤철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정말 기적이구나. 봄이 왔습니다. 하은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공원 가요. 꽃 피었대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와, 예쁘다. 그래, 정말 예쁘다. 하은이가 윤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뭐가? 살게 해주셔서. 윤철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강했던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윤철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하은아, 나도 고마워. 제가요? 응, 너 때문에. 할아버지가 사는 법을 배웠어. 사랑하는 법을, 웃는 법을, 행복한 법을. 할아버지.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년 후,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윤철과 하은이는 산타 의상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산타 할아버지다. 아이들이 기뻐하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은이도 작은 산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윤철과 하은이는 웃으며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미숙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 정말 멋져요.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숙이 따뜻한 코코아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였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하은아. 내년에도 함께 산타 할아버지예요. 그래, 약속한다. 윤철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윤철은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 그는 외롭고 냉정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은이가 있었습니다. 미숙이 있었습니다. 매일 웃을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기다릴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윤철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변했구나. 윤철은 이제 아이들을 보면 웃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줬습니다. 이웃들과 인사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철은 하은이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정말 있어요? 윤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있어.
진짜요? 응. 산타클로스는 있어. 어디 있어요? 윤철이 하은이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은이가 자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응. 그리고 윤철이 자기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산타 할아버지예요? 그럴지도 모르지. 저도 산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구나 산타가 될 수 있어.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산타 할아버지예요. 저 할아버지 사랑하니까요. 윤철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하은아. 그날 밤, 윤철은 혼자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써 계속 오후 115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74세가 되었다. 1년 전 오늘 나는 산타클로스가 되었다.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평생 현실주의자로 살았다. 산타클로스는 없다고 믿었다. 꿈은 쓸데없다고 가르쳤다. 희망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틀렸다. 산타클로스는 있다.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하은이가 내게 가르쳐줬다. 사랑하는 법을, 웃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나는 하은이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하은이가 나에게 생명을 준 것이다. 73년간 죽어있던 내 마음에.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기적은 정말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74세의 강윤철. 오늘도 나는 산타클로스다. 그리고 행복하다. 강윤철. 윤철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74세.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젊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랑받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윤철은 일어나 코트를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은이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아, 산책 갈래?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캐럴이 울렸습니다. 집집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철은 하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할아버지, 내년에도 함께 있어요. 그래,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 74세 할아버지와 7세 소녀. 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두 사람. 산타클로스는 진짜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산타클로스는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삶의 깊은 희로애락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옆에 종 모양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